지난 시간에 했던 케이스는 리어 케이스하고 프론트 케이스하고 두 가지를 어셈블리에서 설계하면서 추가했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만든 상태에서 이번에는 프린트로 논하드린 도면에서 위쪽에 그 알람 버튼이라고 해야 될까? 요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우리가 이 구멍을 만들었을 때는 이 구멍의 경우는 이 41의 폭으로 직선 홈으로 41의 홈으로 파졌고, 또 이 구멍의 직선호 홈의 지름 값은 19로 우리가 맞춰서 그렸어요. 그러면은 얘가 19가 됐고, 그렇다면 요거 좀 미리 좀 써놓자면 요걸 19로 우리는 맞춰서 가기로 했다면 안쪽은 40이 되겠고 안쪽 거는 역시 18이 되겠고, 자, 요것이 조립돼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 케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단면으로 요거를 표시하자면 요런 식으로 된 거에 이 버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구멍을 내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끼겨 들어갈 버튼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단위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서 이 날개에 있는 플랜지 형상이 있어서 이쪽으로 더 빠져나오지 못하기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다 뭐 스프링을 달지 뭘 달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우선 이거 정도만 해면 되겠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얘도 쉘을 적용해서 이렇게 두께 값을 가지게 이렇게 생각을 더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커버링 할 거는 이 18과 40으로 버튼이 돌출되는 형상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다는 이야기고, 이 안쪽에다 이렇게 걸려지도록 플랜지를 추가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플랜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자, 새 파트를 추가해야 되겠는데 이때 새 파트를 스케치할 면은 안쪽에 있는 이 면을 잡으면 딱 좋겠어요. 여기서 플랜지 형상을 그려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출하게 가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새 파트를 시작하는데, 자, 스케치면을 어디로 잡느냐? 케이스의 안쪽 면, 여기를 잡았습니다. 면의 수직보기, 면의 수직보기 하니까 더 헷갈리나요? 화면을 돌려보면 여하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요것을 저만 잠깐 확인해서 보여드릴 텐데, 앞전에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9로 갔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로 봐야 되겠네요. 이 최대값 일 때가 41로 갔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 이걸 맞춰서 그릴 텐데, 후루룩 스케치를 들어가 볼게요. 이때 얘 엣지들은 그대로 있어요. 이 엣지들을 그냥 잡아 버릴게요. 이 엣지들을 탄젠시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잡았어요. 자, 그래픽 상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음영 처리로 좀 바꿔 봤어요. 음영 처리로 바꿔 보니까 이쪽에 탄젠시 선택을 했을 때 이쪽 절반은 선택이 됐죠. 자, 그러면 이쪽을 선택해서 요소 옵셋을 할 때 플랜지 값을 좀 적당하게 주면 되겠는데,
이 플랜지 값을 일단 2 정도로 옵셋되게 가볼게요. 값을 2 안쪽으로 들어가네.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볼게요. 자, 요 정도로 뒤집으니까 여기 각진 모서리 전에서 끝나요. 그죠? 자, 플랜지의 그 날개부의 형상을 잡기 위해서 2mm로 잡았더니 탄젠시 선택했던 이 엣지로부터 2mm 이렇게 옵셋이 돼서 요 정도면 적당하구나 라는 거죠. 화면을 돌려서 요쪽도 탄젠시 선택 한번 가볼게요. 탄젠시 선택이 뭐 바로 안 잡히니까 이거 한번 더 할게요. 요거 더 추가해서 요렇게 그냥 확인 버튼 눌렀어요. 요렇게 쫙 따가는 것이 가능해지나요?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는 셈으로 왼 버튼을 그냥 클릭해 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꿔놓고 보면 요만큼 더 생겼습니다. 이때 플랜지의 방향은 이 아래쪽으로 돌출되는 것보다 위쪽으로 돌출되는 게 더 좋겠어요. 자, 그래서 돌출 보스 베이스의 방향을 보는데 보이나요? 이 안쪽으로 돌출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럴 때 요거는 너무 두꺼울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얼마 정도로 가면 좋을까? 한 2mm 정도로만 가면 되겠어요. 2mm 너무 두꺼울려나? 2mm 정도로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확인. 자, 그랬을 때 케이스 안쪽으로 2mm 튀어나온 버튼의 플랜지 형상이 만들어졌네요. 안쪽으로 튀어나온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파트 이름 바꾸기 해서 얘를 뭐 버튼 요렇게 갈게요. button 부품명은 버튼 요렇게 sldprt가 되는 셈이죠. 버튼 요것으로 파일 이름 바꾸기 했고 이제 또 외부 파일에 저장 한번 눌러줘야겠네요. 외부 파일에 저장 어셈블리와 동일. 자,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형상을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스케치면을 어디로 접는 게 좋겠어요? 안쪽 면은 아니죠. 이렇게 바깥쪽을 향해 있는 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보이죠? 자, 요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아놓고 면의 수직 보기. 이거 직선호 홈의 값은 알고 있습니다. 직선호 홈을 일단 여백에다가 그려볼게요. 바깥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그렸습니다. 얘는 일단 이 선과 선, 수평선과 수평선을 맞춰가지고 요거는 18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호의 중간점 그리고 호의 중간점을 치수로 찍어서 요것은 몇이 되면 되겠어요? 40이 되면 돼요. 그래요. 자, 요거에서 봤을 때 파트의 원점이 현재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여기로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외부 참조를 없애는 게 가장 좋으니까 디자인 트리에서 파트의 원점을 한번 잡고 다중 선택에서 직선호 홈에 센터 포인트를 선택해 주고 일치 구속으로 많이 갔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얘는 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케이스를 만들 때 쉘 두께가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요거와 요렇게 되는 이 두께가 2mm의 두께였어요. 2mm의 두께였어요. 지금 우리가 스케치하고 있는 스케치면은 여기에 놓인 셈이죠. 2mm 두께 더하기 이게 튀어나온 게 여러분 도면을 보시면 얼마로 튀어나왔어요? 5mm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돌출 보스 베이스의 값을 얼마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7로 잡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스케치는 끝냈고 돌출 보스 베이스 요거를 이용해서 돌출 값이 이쪽으로 가는 것을 7 요렇게 해주면 케이스로부터 5mm 튀어나온다. 요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확인. 자, 그러면 요게 버튼 형상이었고 이 버튼 형상의 내부 구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다 뭐 버튼 형상을 이거를 그대로 출력해서 속이 꽉 찬 형상으로 출력해서 만드는 건 잘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버튼 형상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요거를 좀 더 다시 그려보자면 이게 플랜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쪽을 같은 두께로 이렇게 빈 공간으로 만드는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많아요. 즉 이거를 하려면 뭐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쉘을 또 하겠다는 이야기죠. 쉘 값은요? 2mm 두께로 갑시다. 자, 그러면 피처 탭을 눌러서 쉘을 적용할 텐데 이 쉘의 두께 값을 2로 바꾸고 미리 보기 한번 봅니다. 제거될 면은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버튼의 바닥면을, 요게 바닥면이죠. 요 바닥면을 제거될 면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버튼 형상이 얼렁뚱땅 만들어졌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쪽에 버튼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요거까지는 됐어요. 자, 모두 재생성 한번 하시고 모두 저장도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 버튼 형상은 도면상에서 우리가 그 안쪽에 분해도나 안쪽에 내부 형상을 뭐 단면도로 표시해 준 게 힌트가 이 도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외형만 이렇게 나와 있고 아이 미치겠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거로 우리는 얘에서 따로 이 버튼 형상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고 끝. 힌트가 더 없어요. 일단 요렇게 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봤을 때는 더 없는 거 이해되시나요? 힌트가 더 이상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더 건들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해되셨으면 이 파트 파일은 파트 편집을 종료하고 색깔 구분이나 좀 해볼까요? 프론트를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어셈블리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이제 좀 잡기도 해야 되니까 프론트를 갖다가 뭐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초록색으로 바꿔놓고 버튼 부품의 색상은 뭐로 바꿔보냐면 뭐 뿔구스름한 색깔로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색상 구분을 해놨으니까 요거까지는 색상 구분을 해놨으니까 자, 미러를 할 때
그 어셈블리에서 부품을 밀어 할 때 대칭 기준은 어셈블리의 어느 평면이 적당할까요? 그죠? 자, 우측면 평면, 어셈블리의 우측면 평면을 기준으로 얘를 갖다가 부품 대칭 복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이 대칭이라는 기능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부품 선형 패턴 있죠? 부품 선형 패턴 밑에 부품 대칭 복사라는 기능이 숨어 있어요. 자, 그런 거로 부품 대칭 복사 요거 선택해 주시고 어셈블리의 우측면은 이거 선택을 미리 하셨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대칭 복사 부품을 선택해 달라고 할 것인데 이때 대칭 복사의 부품을 뭐로 잡아야 될까요? 버튼이죠. 그래요. 버튼을 선택했어요. 파트 창과 달라요. 미리 보기 안 나오죠. 뭐를 눌러야 될까요? 다음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우측 상단에 속성창 우측 상단에 다음 버튼 있나요? 자, 다음 버튼 누르면 얘가 버튼이 만들어지는 게 미리 보기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부품 방향 바꾸기 2 of 4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방향들을 4가지의 경우를 가지고서 웍스가 최적의 방향을 찾아준 거예요. 화살표를 요거 누름에 따라서 방향들이 바뀌어집니다. 앞으로 뒤로, 그죠? 2 of 4 요게 방향이 가장 최적이다 라고 미리 얘가 찾아줬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웍스가 방향을 잘못 찾아줬다 싶을 때는 내가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서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서 적당한 방향성을 조립관계를 감안해서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 of 4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보시면 대칭 버전 작성이라는 버튼도 있고요. 대칭 버전 작성이라는 기능의 경우는 요거는 카피본을 만든다는 의미고 선택된 부품 독립적 표시는 원본인 버튼 이거로부터 대칭으로 만드는 부품을 독립적으로 링크를 끊어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거로 우리는 링크를 끊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냥 이렇게 대칭 버전 작성 요거 눌러서 종속되는 거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대칭 버전 작성 요거 눌러놨고요. 눌러놨죠? 자, 그러면 확인 갑니다. 자, 이랬을 때 보면은 미러 컴포넌트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미러 컴포넌트라는 게 하나 생겼죠. 얘도 하위 트리가 열립니다. 하위 트리를 열어보면 대칭 복사로 해가지고 버튼으로부터 파생됐다, 참조가 되었다 이런 화살표 표식이 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버튼을 변경한다 치면 얘도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죠? 한번 심심한데 해볼까요? 자, 저만 잠깐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내가 뭐 서클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돌출 좀에다가 이렇게 시켰어요. 자, 재생성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건 저만 잠깐 보여드린 거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뭐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재생성하고 모두 저장 한번 눌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버튼 형상을 만들어 줬는데 어셈블리를 할 때 여러분이 버튼 1을 뭔가 바꾼다면 대칭 시킨 이 부품에서 종속된 거가 있으니까 요 미러 컴포넌트가 종속된 거니까 요쪽도 따라서 변경되겠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버튼까지는 했고, 잠시 쉬었다가는 아래에 받침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렇게 맞춰서 꽂고,